조금 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출석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까? 외환 혐의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후 문건 서명 뒤에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장관도 소환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전에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인 반대를 했다는 사람은 한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 가담이나 방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사 내용과 의혹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뭐 CCTV 내용의 뭐 안건과 관련된 문건을 총리라든가 다른 장관들이 봤다든가, 아니면 지금 외환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문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폐기했다라든가,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지는 가운데서 그런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그렇죠. 확인을 어떤 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이런 어떤 사람이 부분이죠. 했는지를 보는 거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국무위원회 같은 경우 동조 공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이제까지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인터뷰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국무위원들은 뭐 거의 반대를 했다, 이런 취지가 나왔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탄핵 심판 증인할 때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네. 또 대통령의 국가 행위에는 당연히 문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헌법 82조에 보면. 네. 또 국무위원들이 이제 서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하면서 왜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한 5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록이 왜 없느냐, 문서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작성할 때는 한 40분짜리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5분 있었는데. 그리고 부속실장이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록이 그때 작성이 안 돼서 작성이 됐으니까 서명해달라.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작성한 국무회의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를 하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됐다는 것이 언론 보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과연 행안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뭐 최상모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줬다고 하는데 그 누구누구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란의 이제 동조 혐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원래 소환이 될 거다라는 좀 예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덕근 산업장관은 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가요? 아마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같이 국무회의 참석을 관련해서 네. 이제 참석했을 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어떤 문건이 배포가 되었는지, 국무회의록 자체가 그 당시 작성이 됐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불렀을 겁니다. 네, 이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서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2차 소환에 대해서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0시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변호인단은 출석 요구를 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지금 짜증나고 오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정리가 돼야 그걸 기준으로 국민 통합을 하든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모습으로 저렇게 보이면 저는 역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또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여기는 동조 세력이 맞구나. 야당의 자격조차 없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공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저런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비판 세력, 대안 세력으로, 견제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렇게 10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시간도 아닌데 저런 것이 주는 국민적 이미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했던 정치 진영의 미래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20분 정도 늦겠다. 이거는 기싸움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뭐 집이 가깝잖아요. 자택기랑 가까운데 굳이 10분, 20분 좀 늦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싸움, 수싸움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네. 좀 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체포영장이랄지 뭐 구속영장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뭐 중요한 거 우리의 기싸움, 수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어깃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말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분, 30분, 1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전에도 9시에 나오는데 10시에 나가겠다고 10시에 나갔잖아요. 네. 그거가 기싸움이 될까요? 1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으니까. 전에는 뭐 늦춰줬죠. 네. 그러면 특검이 1시간을 늦춰주면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기싸움에서 특검이 진 건가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5일 날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가겠다. 그럼 10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청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그건 진 거예요. 기싸움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9시, 10시 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군다나 20분, 30분 늦게 일찍 오고가 무슨 이게 기싸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어떤 당당한 모습, 대승적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네. 죄는 죄고 또 절차 과정에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랄지 합법적인 절차는 절차죠. 그렇지만 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유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걸 거기에 맞춰서 조사받는 게 낫죠. 근데 그 하나하나 짜잘한 거 뭐 20, 30분, 뭐 1시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청을 하고 받아들였네 안 받았네 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이게 정말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 같은 피의자 형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인간적인 연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을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때 나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이 조사 대상에 이번엔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는 얘기가 적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처음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과거에 그 드론이 평양 상공을 뭐 날라서 그 북한 쪽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박선원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드론 사령부의 사령관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어떤 장교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적인 권력자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적 위험도 감수하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아직 국민은. 확인은 된 그렇죠. 건 아니고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이죠. 예, 나오고 그래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네. 표현을 네.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부를 그리고, 밝히는 건 예, 중요하죠. 그래서 네.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 수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조 특검 저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수사는 쉽니다. 변호사님, 네. 조은석 특검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할 줄 알죠. 또 맥을 짚을 줄 알아요. 이번 이제 내란 특검도 사실은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단 5일 만에 준비 기간 끝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속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검 보호 이런 것도 미리 김건희 특검일지 최상병 특검보다 훨씬 빨리 네. 특검보 파견 요청하고요. 또 파견 사실은 이제 특검보를 얼마나 수사 능력이 있는 전문성 있는 검사를 빨리 영입을 해오냐에 따라서 파견받느냐에 따라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특수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네.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내란 특검 자체는 이제 두 가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재구속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이미 기소가 되고 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 낼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재구속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아마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환죄일 거예요. 그래서 외환과 관련해서 재구속을 하든지 새로운 죄를 수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면 내란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외환이거든요. 그래서 외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그 드론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을 유도하고 이걸 비상계엄의 어떠한 명분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가 바로 이제 내란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래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나란히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목소리만 먼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 그 갈등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특검이 만약에 정치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한 진영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 갈등은
더 증폭이 될 것이고 국민 통합은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통합 없이 지금 우리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오는 국가의 위기, 미래의 위기가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국가의 발전 그리고 국민 삶의 발전이라는 건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특검이 저런 자세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저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저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순직 해병 특검도 오늘 정식 출범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제 특검을 보면요,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네. 봅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 조은서 특검 검사 출신이고요, 특수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인데. 민주기 특검은 사실 준비 기간도 20일 다 소요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은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내겠는데 굉장히 집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혐의가 있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약간 속도에 있어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특검이라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이고 이제 공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다른 시각을 보일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민주기 특검은 뭐 이제까지는 상당히 공정성에서 의심할 만한 그러한 발언이랄지 그런 행동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란 특검이 이미 뭐 진행이 많이 됐고요. 시작을 해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새상미 특검은 이제서 이제 현판식을 하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죠. 내란 특검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고 김건희 특검은 이제 16대 수사 대상인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공적인 부분도 결여 있지만 이제 사적인 어떤 비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네.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의 그 어떤 정상화라는 것 그리고 그 정상화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발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불응하고 회방 놓듯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가 있다면 이런 갈등적인 모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했던 정치 진영도 뭔가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공정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